품격 있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품격을 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 60대 부부의 집안에서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천천히 옷을 고르며 거울 앞에 섭니다. 오늘은 매년 봄마다 열리는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아내는 옷을 고르며 한숨을 내쉽니다. 또 이날이 왔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매년 이 모임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 그리고 남편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옷을 고르는 손길에 묻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합니다.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안 가도 된다. 아내는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 오기로 했는데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다고 해서. 아내는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부 동반 모임에 함께 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난 집에 있을게요. 아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옷장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난 갈게.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아내는 우연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남편의 차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옆집에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려한 목걸이가 그녀의 목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차에 다가가자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아내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고 오래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르며 그녀는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 들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던 남편과의 관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오셨군요. 회사 동료 중 한 사람이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여자를 힐끗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디 계세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는 옆집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세요. 옆집 여자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녀의 세련된 태도와 매너에 감탄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정말 멋지신 분을 모셨네요. 한 동료가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모임은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옆집 여자는 마치 이 자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센스 있는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적절한 타이밍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와 대화하며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동료의 아내가 옆집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세요? 처음 뵙는 분 같지 않아요. 아유, 과찬이세요. 옆집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냥 다들 좋은 분들이라 제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대화가 정말 잘 통하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른 부부들 사이에서 약간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부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남편과 옆집 여자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정말 왜 안 오신 거예요? 매년 오셨잖아요.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하셔서요. 대신 제가 혼자 오기 뭐해서 이분께 부탁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부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미심쩍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옆집 여자는 점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함께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눴고 때로는 그녀의 팔꿈치를 살짝 잡으며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아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믿으려고 애썼지만 창밖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부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예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오늘 모임에 못 오셨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상대방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분과 함께 온 젊은 여자는 누구예요? 정말 세련되고 멋진 분이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했나요? 상대방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내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내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라니. 그 사람이랑 같이 갔다고.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아직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내내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부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왜 안 왔을까요? 모임이 끝날 무렵 남편과 옆집 여자는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옆집 여자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옆집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홍조가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 오늘 모임에 누구랑 갔는지 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거래처 사장님이야. 당신이 가면 불편할까봐 배려한 거야.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래처 사장? 그 여자가 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건가? 그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 앞에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던데 그건 뭔데?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아내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예민하다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예민하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늘 불평만 많잖아. 그 사람은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그게 필요했어.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난 뭐였어? 평생 내 뒷바라지만 하던 사람은?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요즘 우리 사이가 어떤지.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은 거야.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난 그저 편안함을 찾고 싶었어.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안함?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만들어온 우리의 삶은 뭐야? 그게 당신한테는 불편한 거였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준 건 누구야? 당신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건 누구고? 당신의 꿈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한 건 또 누구야? 남편의 얼굴에 후회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난 그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옆집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모임 즐거웠어요.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많이 알게 됐네요. 아내는 굳은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엔 왜 온 거죠?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오해하게 했나요? 이분이 먼저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전 그냥 친절하게 대해 준 것뿐인데.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쓸데없이 사람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자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 그저 편하게 이웃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저한테 그저 이용할 만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무시했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고 잠시 후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 아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급히 따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보. 남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건 오해야. 당신까지 이러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아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오해라고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직접 들었어. 내가 나한테 했던 말보다 그 여자가 너한테 한 말이 더 솔직하더라. 남편은 허겁지겁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는 그냥 거래처 사람일 뿐이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고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작은 금속 고리를 보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랑 사는 게 부끄러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녀는 천천히 반지를 빼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 반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내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둔탁한 폭발음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끝인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 고리에 담긴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설레는 데이트,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 함께 극복해온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 함께 고른 가구들.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소주를 따르며 남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겼습니다. 편안함을 핑계로 다른 여자에게 기댄 것,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40년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남편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현관문 밖으로 나간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40년의 세월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 언젠가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꿈으로 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오랜 세월 함께한 관계의 위기를 지켜봤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린 신뢰 그리고 아내의 결단. 이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남편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후회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아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하겠지만 40년의 세월을 쉽게 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부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해야 할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